자, 2023년 3월 학평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딱 봤을 때 지금 좀 전에 질문한 것처럼 선생님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값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를 아주 그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절대값 들어가면 뭔가 평범한 것도 훨씬 어려워 보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확신이 들지가 않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절대값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점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y는 fx가 있는데 이 fx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면 기존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올라가요, 뒤집혀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래프가 뒤집혀서 꺾여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양수인 부분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은 꺾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수인 부분 유지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뒤집어 올리기 전에는 절대값 속에 있는 요 알맹이 함수만 잘 그리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우리의 전략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이 속에 알맹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어 올리면 되잖아요. 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전략을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갈맹이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절대값을 취해서 접어 올린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값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물론 여기 절대값이 있어서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p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미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봤으니까 요거 먼저 그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오, 네, 그죠? 그 다음에 p만큼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 물론, 선생님, 저 그렇게 하는 거 좀 너무 어려워요. 아직 저는 기본 단계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뭐 증간표를 그려도 되고, 도함수를 그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한번 다 보여줄게. 일단 이거 자체를 만약에 그냥 미분을 하고 싶으면 그냥 미분해도 돼요. 3x 제곱 빼기 6x. 이게 도함수죠. 네, 그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f 프라임에 우리가 fx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할게. 요 안에 있는 알맹이 함수를 선생님이 gx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gx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fx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fx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혼선이 초래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이렇게 따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g 프라임 x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뭐 물론 그 증간표 그려도 되지만 우리 좀 그럴 단계는 지났으니까 0이랑 얼마? 이요, 2죠.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뭐 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다음에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gx 그러니까 속에 있는 요 알맹이 함수는 지금 개형은 그렸지만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했을 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축이 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얘네들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정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개형은 맞았는데 x축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x축이 여기 있는지 x축이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뭐 하다? 다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은 그냥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요만큼만 먼저 그냥 그리고 싶거든. 왜냐면 인수가 너무 뻔하게 보여가지고 이거를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이죠. 그러면 0에서 뭐 하고? 접하고 그다음에 3에서 올라. 3에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는 게 뭐하다? 좋다. 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선생님 비율 관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좋아. 그러면 좀 표현해 두면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극소,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그렇게 하게 네, 되면 우리가 값을 표시해 보자면요. 여기가 0, 1, 2, 3, 마이너스 1.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P가 어떤 변화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P가 양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친구가 그대로 위로 쭉 솟는다. P가 음수면 그대로 여기서 쭉 떨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만 색깔을 바꿔봅시다. 요 정도로 바꿔가지고, 자,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P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X는 A와 X는 B에서 극대래요. 어이? 3차 함수가 어떻게 두 점에서 다 극대일 수가 있어요? 저희 절대값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번은 체크를 했는데 아직 2번 체크를 안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가 다 달라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샘플을 몇 개 들어가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바로 실험을 해볼게. 만약에 P가 0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이게 GX인 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빨간색이 현재 지금 GX예요. 자, 그러면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자, 만약에 G에다 절대값을 한다고 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솟았다가 딱 꽂았다가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극소값은 몇 개가 생기겠니? 두 개요. 그렇지.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데도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쵸. 사실 미분 불가능이랑 전혀 상관없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극소가 0에서 생기고 3에서 생기면서 극대는 어디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어? 이요. 그렇죠. 2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몇 개가 있어? 두 개요. 그쵸?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지금 현재 그림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P를 양수부터 갈까, 음수부터 갈까? 양수요. 그치, 왠지 양수의 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음수부터 가볼게.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네. 자, 음수야. P가 음수라고 해봐. 그럼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솟았다가 딱 찍고 이렇게 되죠. 아까랑 본질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쵸. 극소 두 개에다가 극대 하나니까 똑같아요. 소용이 없고 그냥 똑같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영락 없이 P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끄집어 올려봅시다. 위로 갑니다. 자, 적당히 요만큼 갔어. 빼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보면 절대값 씌우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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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극소값이 몇 개고요? 세 개요. 그렇죠. 극대값은 몇 개입니까? 두 개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극대가 돼서 이제 만족은 되는데 문제는 조건을 보니까 지금 그 두 개의 극대값이 뭐가 돼요? 같아요. 같대요. 자, 그러면 뒤집어 올렸을 때 지금 얘는 요만큼 뺐고 원래 높이고 얘는 뒤집어진 높이인데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같겠니? 저기 중간에 1이, 그쵸. 네. 변곡점이 축에 위치하면 돼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딱 여기 대칭의 중심이 있다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네. 자, 모든 3차 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있고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했어요. 이건 교육과정에 없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이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요 값과 요 값이 대칭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뭐 했을 때 절대값을 때렸을 때 마치 똑같이 복붙한 것처럼 요 두 개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할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축, 여기 1, 얼마를 지나야 된다? 0을 0. 지나야 된다는 거죠? 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1, 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우리가 1, 1 이렇게 넣었을 때 얘 전체가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P는 얼마일까요? 2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P는 2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1, 0을 지납니다로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이를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왕 이 문제 나온 김에 그것도 한 개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항상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함수의 그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서 우리가 한번 예를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요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넓이라는 거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넓이라는 거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넓이가 지금 여기 극대와 극소의 차이 값과 똑같다는 것도 이해되세요? 어,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거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h 프라임 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다고 해보자. 네, 자, h 프라임 x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 왜 선생님 여기 넓이가 hx, hx의 극값의 차이랑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 건가요? 자, 그 이유는요, 뭐냐면 여기다 내리고 여기다 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원래 함수는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다시 증가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h 프라임 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요. h 프라임 x를 적분하면 hx겠죠? 네, 이거를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놓게 되면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 값은 지금 음수니까 선생님이 넓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h 알파 빼기 h 베타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요 점이 뭐였어? 알파 콤마 H 알파였고 요 점이 뭐였어? 베타 콤마 H 베타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랑 여기 사이에 결국 높이 차가 넓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간격 따질 때 최고 차항 계수 추론할 때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요 사실이.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거의 외워놔야 돼. 그냥 무조건 수능에서 쓰이는 기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요걸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넓이 구하는 것도 어차피 계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가 요 이차함수 넓이 구하는 거 아마 배웠었죠? 6분의 최고 창의 개수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거 배웠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지금 요 이차 함수, 요 친구, 요 도함수는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냐면, 요 친구를 지금 현재 미분한 거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3의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뭐 절대값 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그 다음에 베타는 2고 알파는 0이니까 2 빼기 0의 세제곱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3일은 3, 3이 6, 1은 2, 2, 4, 8이니까 결국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폭도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4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여기가 0,0이었죠. 네, 그러면 얘가 딱 가운데까지만 올라가려면 얼만큼만 올라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2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푸세요? 그쵸? 어렵게 푼 거예요. 왜냐하면 1,0 지난다는 게 훨씬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극대값과 극소값의 함수값의 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외워두고 잘 알아두면 여기저기 쓸모가 많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 얘기했죠?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은 여기 있는 속함수를 그린 다음에 속에 있는 요 함수를 그린 다음에 뭐 하면 된다? 뒤집어 올리면 된다. 그래서 요것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겉에 있는 요 껍데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라. 그죠? 네, 그래서 알맹이를 그리고 절대값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맹이를 그렸고요. 알맹이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도함수로 해가지고 도함수 그리고 원함수 추론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요 p는 어차피 정해지지 않은 숫자니까 요 앞부분만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붙게 그린 다음에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뒤집었을 때 높이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띠용띠용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여기 변곡점을 지나야 우리가 요 높이와 뒤집은 요 높이가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2라고 될 수 있겠네요. 괜찮죠?